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이제 차트에 관한 문제인데, 지난 시간에 차트를 한번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차트 문제는 크게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새로 만들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차트를 새로 만드는 것, 이런 게 하나 나오고, 이미 만들어진 차트를 수정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이미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고치란 얘기 아닙니까? 고치란 얘기죠. 이때 이제 수정을 어떻게 하냐면, 뭐 제목을 넣어라, 제목을 바꿔라 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열을 넣고 빼는, 계열을 빼라, 계열을 넣어라, 뭐 수정해라 이런 얘기죠. 이런 게 가장 많이 나와요. 한번 좀 볼게요. 1번. 성적이 남자인 도자기, 이용실, 정든별, 박달재, 강정국 다 남자인데? 근데 여기에 출석 점수에 출석. 얘네가 여기 추가되도록 하래요. 여기 남자니까 출석 8점, 10점. 출석이란 글자부터 블럭을 잡아서 출석 8, 10.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9, 8.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5. 이렇게 세 영역이죠. 세 그룹을 블럭을 설정한 후에 컨트롤 C 복사하고요. 복사하고 원 차트에다 클릭한 후에 컨트롤 V 그러면 들어가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들어갑니다. 다시 컨트롤 Z 누르면 원위치가 돌아가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출석 점수 중에서 다 잡으면 안 되고 남자 것만 이때 항목 이름도 들어가야 돼요. 항목 이름도.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블럭 잡고 또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하고 요 차트에다가 클릭한 후에 컨트롤 V 누르면 차트가 이제 포함돼서 들어가겠죠. 차트 안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차트를 선택하신 후에 상단에 차트 도구 그룹에 있는 디자인 메뉴, 여기에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선택. 이 데이터 선택을 누르면 차트에 포함된 데이터가 보입니다. 여기 보면 차트에 포함된 데이터가 보이잖아요. 껌뻑껌뻑 거리잖아요. 이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출석 점수 아까처럼 이렇게 범위에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또 포함이 돼요. 아무래도 얘가 좀 벅찰 수는 있어요. 얘를 잘못 건드려 버리면 왕창창 그냥 박살나니까 조심스러움 있겠지만은, 요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방금 전에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그냥 출석 점수 영역만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도 굉장히 편한 방법 중에 하나죠. 편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편한 게. 어려운 것보다는 편한 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출석 점수가 하나 포함됐겠죠. 해보셨습니까? 안 되세요? 두 번째, 차트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세요. 이 차트를 클릭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차트 도구에 있는 레이아웃 누르셔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다 하래요. 차트 위에다가. 그럼 클릭했죠. 쓰시면 되지 뭐. 이게 뭐야?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 그쵸? 제목에다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예. 우리 시험은 차트 위에다가 써요. 차트 위에다가. 이렇게 쓰면 흉하잖아. 겹치니까. 그래서 차트 위에다가 별도로 제목이 출력되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목에 대해서 글꼴 바꾸고 꾸미는 거는 어디서 한다?
홈에서 글꼴은 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꼴의 형태를 굴림체를 선택할 거고요. 굴림체 여기 있네. 그렇죠? 그 다음 보통이라고 써있죠. 보통 제목은 원래 굵게 지정돼요. 기본이 그 굵게를 빼는 게 보통입니다. 굵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는 걸 보통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13이라는 크기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글꼴 크기를 클릭한 후에 13이라고 키보드로 입력한 후에 엔터. 13이라는 게 목록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13이라고 쓰고 엔터 눌러야만 13이라는 크기로 바뀔 겁니다. 어떤 거요? 글자체는 이렇게 보세요. 글자체는 이 펼치 목록 눌러서 골라도 되고요. 글자체 안에다 클릭하고 나서 키보드로 입력해도 돼요. 여기서 굴림체라고 쓰면 굴림체란 글꼴을 찾아줍니다. 직접 키보드를 써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여기 페인트통을 눌러가지고 거기에서 표준색에 있는 세 번째가 파랑이네요. 끝에서 세 번째가,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테마색을 시험에 내지는 않고요. 표준색을 냅니다. 표준색. 파랗게 보인다고 무조건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연한 파랑인지 파랑인지 진한 파랑인지 뜨니까 꼭 확인하고 누르셔야 돼요. 글꼴까지 다 해보셨어요? 자, 제목이 있는 데를 클릭하고 제목을 클릭한 후에 글꼴 크기 속성 중에서 진하게 되어 있는 거를 안 진하게 하는 게 이제 굵게 되어 있는 거를 해제하는 걸 보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가가 옆에 보시면 이제 페인트 통 있잖아요. 채우기 색깔.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물론 차트 도구 서식에 가서 여기서 도형 채우기를 하셔도 돼요. 도형 채우기는 차트 도구 그룹에도 있습니다. 글꼴은 무조건 홈에서만 하는 거라고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왼쪽에 숫자 값이 보이는데 이 숫자 값에 최대값을 50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이 숫자를 갑축이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그래서 최대값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고정으로 고쳐 놓으시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나오는 숫자를 50으로 바꾸시면 돼요. 예. 그리고 닫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작업 그냥 하시면 50으로 지정됩니다. 예, 상관없어요. 그 다음 기말고사 계열이 뭐죠? 빨간색이네요. 빨간색 기말고사 성적 계열인데 강정국이라는 사람 거니까 네 번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째 강정국의 빨간색을 클릭하면 모든 기말고사 성적이 선택이 되죠. 이때 강정국 계열 요소만 다시 클릭하시면 강정국 것만 선택이 돼요. 네. 이때 중요한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되지만 이렇게 눌러가지고 레이블을 추가 누를 겁니다. 레이블. 그럼 레이블이 저 위에 나타나잖아요. 레이블이 위에 나타나잖아요. 아래로 좀 내려야 되고 숫자가 나오면 안 되고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강조국 요소에만 지금 값을 보이라고 했는데 38을 클릭했으니까 38이 나오면 안 되고 얘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38을 더블 클릭하면 안 돼요. 그러면 38만 선택된 게 아니라 나머지 애들도 다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요 38을 선택할 때도 클릭하고 다시 클릭한 후에, 아까 그랬잖아요. 강정국 빨간색 선택하고 강정국 다시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명령 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클릭하고, 그럼 38만 선택된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 것도 선택이 된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그거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요 38 강정국 것만 다시 선택된 거죠.
그리고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더블 클릭할 때 숫자를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테두리선을 더블 클릭을 해야만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값에 선택된 게 나타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38을 더블 클릭하면 값에 선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목 이름을 클릭하거나 그러면 다 튀어나온단 말이야. 안 돼. 그래서 38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고 이때 얘를 더블 클릭해 주면 이렇게 값에 떠 있잖아요. 이거를 항목 이름으로 바꿔주고 값은 빼줘야 돼요. 그리고 안쪽 끝에 위치는 바꿔줘야죠. 자, 예를 들면 차트를 선택하고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을 넣어주면 모든 요소에 다 들어가요. 모든 계열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파란색을 선택하고 나서 레이블을 추가하거나 또는 레이아웃에 있는 레이블을 넣어주면 그 파란색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빨간색에 강정국만 하라 그랬으니까 빨간 거 선택하고 다시 강정국 선택하고 명령을 걸어야만이 그 계열 요소에만 들어간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5번이 좀 어려웠던 거예요. 어려웠던 거. 6번 문제.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는 필기심에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간격 너비를 넓혀주면은 숫자가 증가되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 자, 이거는 파란색, 빨간색, 녹색 아무거나 또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에 겹치기하고 간격 너비가 떠요. 그러면 중간고사 계열 겹치기하고 기말고사 계열 겹치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느 거든지 하나만 겹치기를 너비를 바꾸면 다 변경됩니다. 그래서 겹치기를 얼마? 50. 너비는 얼마? 100. 그러니까 50% 겹쳤으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가 반반씩 겹쳤죠? 그리고 간격 너비가 100%니까 옆 사람과 옆 사람 사이 간격이 내 막대 너비만큼 너비가 똑같죠. 100%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50%, 100%. 이거를 좌우로 조절해도 되고 그냥 숫자니까 여기다가 쓰셔도 되고. 닫기 누르시고 그 다음 데이터 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가서 데이터 표, 데이터 테이블이죠. 얘를 선택하는데 범례가 있는 겁니까? 범례가 없는 겁니까? 왼쪽에 빨간색이 뭐다, 노란색이 뭐다, 뭐 파란색이 뭐다 이런 범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표만 표시하면 돼요. 범례는 하지 말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점수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 범례가 따로 있으니까 범례는 표시하지 말고 하는 게 낫죠. 만약에 데이터 표를 범례와 표시한다면 당연히 오른쪽 끝에 있는 범례는 빼주는 게 당연하죠. 이게 낫겠지.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실무에서는. 그러나 이제 범례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표는 범례 없이 나오라고 했으니까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림 영역. 그림 영역은 그래프가 보이는 뒷배경을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그럼 거기를 더블 클릭하면 되죠? 그림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하면 그림 영역 서식이 뜨고요. 이때 채우기를 단색으로 채울 겁니다. 단색으로. 그리고 밑에 있는 색깔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테마색이 나왔네요. 테마색 중에 흰색 배경 1, 25%, 5%, 15%, 25%더 어둡게 있네요. 회색 계열이죠. 회색 계열. 테마색의 제일 왼쪽 위에가 흰색이고 그로부터 약간씩 5%, 15%, 25%, 35%, 50% 이렇게 어두워지는 형태의 색깔. 마우스 갖다 대면 명칭이 뜨니까 이건 뭐 클릭하시면 되는 거지. 명칭 보시고. 오케이. 9번.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여기 보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 그려져 있죠. 단위가 몇 점 하고 써 있잖아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삽입에 가서 아니다 여기 있다. 여기 텍스트 상자 레이아웃에 가면 텍스트 상자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드래그 클릭하셔도 되고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글자를 쓰세요. 단위가 몇 점, 단위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점, 단위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점. 다시 보여드릴게요. 레이아웃에 와서 보면 텍스트 상자라고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 그냥 클릭하셔도 돼요. 그냥 클릭하셔도 돼요. 그럼 되게 크게 생기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단위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점. 그 다음에 ESC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그 박스 테두리를 선택하면 박스가 선택이 되겠죠. 글자를 쓰시고 나서 ESC를 누르면 글상자 박스가 선택이 돼요. 이때 홈에 와서 글꼴을 바꿔줘야 되죠. 굴림이라고 쓰셔도 되고 펼치 목록 눌러가지고 굴림을 찾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목이 아닌 이상은 진하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보통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보통은 굳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 글꼴의 크기는 10포인트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를 선택하면 글자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놓여있는 이 박스를 선택을 한 후에 뭐를 해야 됩니까?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윤곽선이 필요해요. 윤곽선이 테두리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거로? 검정으로. 그래서 이 크기는 여러분이 수작업으로 조정해 주셔야 돼요. 이 글자 박스의 크기 아까 커졌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조절하셔야 돼. 대략.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하세요 라는 말이 없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눌러주면 박스가 가운데 딱 들어오잖아요. 글자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지시사항이 없는 이상은 그냥 마우스로 대략 크기를 조절해서 박스가 글자가 가운데 오게끔만 대략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는 단위 위자라는 글자가 숫자 50이라는 글자 위에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대략 그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 박스를 이렇게 오른쪽에서 치우쳐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틀리지. 누가 봐도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럼 대략 비슷하게만 해주시면 돼. 대략 비슷하게만. 그렇게 차트 위치를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풀었던 그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 있었던 차트 꾸미는 거랑은 약간 달라요. 그렇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신 내용이 저번에 학습하셨던 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197쪽에) 나와 있는 기출 0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출 02는 난이도가 좀 더 있어요. 기출 02 한번 열어놓고 보세요. 부서가 영업 2부인 정보만 이름별로 1월, 2월, 3월 지금은 모든 부서에 있는 사람이 다 나왔는데 여기 김사원, 김흥부, 이봉주, 이양양이라는 사람이 영업 2부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는 없애야 돼요. 아까는 어느 계열 거를 영업 2부만 또는 남학생 것만 항목을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였잖아요. 이번엔 좀 달라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빼는가 한번 볼게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오셔가지고 데이터 선택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3월을 빼라 그러면 3월 녹색을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3월이 다 빠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3월을 빼는 게 아니라 사람 거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선택에 들어와서 데이터 영역을 고쳐줘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놓여 있는데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추가되는 거고 그냥 드래그하면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름 중에서 김사원, 김응부 처음에 드래그 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이봉주, 컨트롤 키 눌러서 이양양 클릭.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거를 김응부까지 세 줄 블럭 잡고 이봉주 거 쭉 블럭 잡고 이양양 거 블럭 잡으면 이렇게 네 사람 것만 다시 재조정이 되죠. 다시 보세요.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고칠 때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얘를 지우지 말고 그냥 드래그 하시면 얘가 지워져요. 자, 그러니까는 영업 2부인 사람만 찾아도 되지만 문제지에 나와 있는 사람 이름들을 기억하시면 되죠. 이름서부터 시작해서 김사원, 김응부,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봉주 클릭, 그 다음에 이양양 클릭, 그 다음에 1월, 2월, 3월이란 글자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두 줄 더, 그 다음에 이봉주 거 64,000서부터 3개 드래그 66,000까지, 그리고 이양양 거 또 드래그하고, 그리고 이제 마우스를 띄면 비로소 이 차트가 완성이 돼요. 이렇게 예쁘장하게. 요렇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럼 재조정한 거예요. 빼는 게 어려워요. 물론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행렬을 바꿔. 행렬. 그럼 여기에 노지심 제거, 송치훈 제거, 이관우 제거, 이봉주 빼고 이수진 제거, 그리고 행렬 전환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색깔이 바뀌어. 막대가. 물론 흑백 문제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색깔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색깔에 대한 언급은 안 나왔으니까 틀린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그냥 범위를 재조정해 주는 게 제일 나아요. 이게 가장 정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지금까지는 엉망이죠. 근데 컨트롤 키를 마저 이제 블럭을 잡는 순간 완성이 되죠. 이렇게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행렬을 전환해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행렬을 전환한 상태에서 왼쪽에서 제거하고 다시 행렬을 전환시키면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데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흑백 문제지라서 뭐 색깔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컨트롤 Z를 누르면 망쳤다 이거죠. 그럼 컨트롤 Z 누르면 원래 차트로 돌아오니까 또 다시 조정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해보시는데 2번 문제는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한 번도 아직 설명 안 드렸으니까 하지 마시고 나머지 3, 4, 5, 6, 7, 8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쉬는 시간 가지면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 차트 위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기본적으로 여기다 글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세요. 수식 입력줄.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요 제목 있죠?
영업이익, 영업실적이라는 이 셀, G의 첫 번째 셀,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거 엔터. 그럼 자동으로 제목 일로 들어가요. 영업이익, 영업실적이라는 이 글자가 바뀌면 얘도 바뀌는 겁니다. 차트 제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시트상에 있는 제목이 바뀌면 차트 제목도 따라 바뀌는 거죠. 자동 변경이 되게끔 하는 거죠. 연동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 제목만 연동하는 거예요. 가로 항목 축 있죠. 여기 축 제목 밑에 있는 레이아웃에 와서 축 제목에 가서 가로 항목 축 아래 제목은 여기다 이름을 써야 되는 거고, 이름이라고 써야 되고, 이건 써야 되고, 차트 제목만 예를 들어서 요거 대구상사 요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는 제목을 원하는 셀을 선택해주면 그렇게 바뀌고, 는 해서 원하는 항목을 클릭해주면 그 제목으로 바뀌고. 그 다음 세 번째, 차트 자체를 클릭한 후에 상단에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차트 스타일에 가면 1, 2, 3, 4 해가지고 18번째니까 세 번째 줄에는 두 번째가 18번째네. 그렇죠? 여기 7개씩, 8개씩 나오니까 8, 16, 17, 18 요거를 선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약간 색상이 변경될 겁니다. 그 다음 왼쪽에 숫자를 더블 클릭하시고 갑축을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표시 단위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뭐로 바꾼다? 1000으로 바뀌면 1000분의 1로 주는 거예요. 1000분의 1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숫자 1000이라는 글자를 클릭하고 나서 여기에 맞춤을 모든 텍스트를 가로로 바꿔놔야 가로로 보이겠죠? 얘를 지금 이렇게 회전을 시켜놨잖아요. 회전시켰으니까 이거를 가로로 바꿔 놓으셔야 글자가 가로로 보이죠. 그 다음에 주는 꿈선이 어디 있습니까? 얘가 주는 꿈선인데 요 주는 꿈선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 주는 꿈선을 선 없음하면 안 보이겠죠? 여기 요거 주는 꿈을 레이아웃에 와서 눈금선을 없음을 하셔도 되고, 이 주는 꿈선을 더블 클릭하면 주는 꿈선 대화상자, 서식 대화상자가 뜨니까 여기서 선 없음하면 선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그림 영역 차트가 보이는 이 배경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지금 서식 대화상자 열렸으니까 클릭하면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 또는 질감으로 바꿔서 이때 질감의 신문용지를 찾아가지고 재생지 신문용지 있네. 그렇죠? 바꿔주면 되죠. 신문용지로. 그 다음에 범례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내리면 범례가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렇죠? 범례가 아래로 내려가고, 이 범례를 어떻게 하래요? 도형 스타일에 가서 여기 서식에 하면 도형 스타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도형 스타일에 가서 미세효과 바다색 강조, 그러니까 미세효과가 어떤 건지 찾아봐야 되는데 네 번째 줄에 있는 게 미세효과네요. 미세효과. 그 다음에 파란색 강조, 바다색 강조 오니까 네 번째 줄에 있는 끝에 두 번째가 미세효과 강조 오네요. 바다색 강조. 얘를 선택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차트 자체를 클릭하면 얘를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너비를 얼마? 2포인트. 그 다음에 둥글게 처리하면 되겠죠. 둥근 모서리로. 그러면 이 모서리가 2포인트 굵기로 나타나고
각지지 않고 동그랗게 나오는 거죠.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테두리 스타일. 문제지에 보니까 테두리 스타일을 그랬거든. 그 너비 2포인트로 바꿔주고 둥근 모서리로 처리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이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에 가면 도형을 그리는 기능이 있어요. 이때 그 설명선 2번이라고는 설명선 아래쪽에 있는 설명선 2번을 선택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사각형 설명선, 그리고 뭉게구름 되어 있는 설명선, 그리고 설명선 1번,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클릭해서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고 글자부터 써보면 돼요. 3월 최고 실적. 일단 글자를 쓰는 거죠. 글자를 쓰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를 선택한 후에, 도형을 선택한 후에 글꼴 바꿔야 되고요. 굴림. 굴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글꼴색은 자동 검은색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색은 그리기 도구에 가서 하셔야 돼요. 그리기 도구에 가면 도형 윤곽선이 있으니까 윤곽선에 가서 깜장 텍스트일 요거 쓰시면 되고, 자동 아니고요. 검정. 그 다음에 너비, 선 너비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되죠?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안 열리네? 그럼 컨트롤 1번 누르면 되고, 더블 클릭해서 안 열리면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되고, 서식 명령이 우리 컨트롤 1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 스타일에 가면 너비를 1포인트로 하라고 그랬나요? 너비를 1포인트. 그 채우기 색은 어떤 게 하라고요? 흰색 배경 1 요거를 해주면 되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에 가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추는 거니까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맞춘다, 자동 맞춤 해주면 되죠. 자동 크기로 설정한다는 게 자동 맞춤이라는 기능입니다. 위쪽 뭐 가로 세로 가운데 이런 얘기는 없죠. 가로 세로 가운데는 없잖아요. 자동 맞춤이라고 하는 기능이 어차피 글 상자를 써야 되니까 텍스트 상자 선택하고 도형을 텍스트 크기에 맞춘다, 자동으로 맞춘다라는 것이 자동 크기로 설정한다는 기능이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요거 꺾여 있는 선이 있잖아요. 얘를 노란 선을 선택해서 쭉 드래그해서 녹색의 중간쯤 3분의 2 되는 지점에다 이렇게 조정해주면 방향을 가리키겠죠. 이렇게 해주면 대략 맞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이제 생소하죠. 아무래도 생소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고 나서 글꼴은 홈에서 바꾸시고 크기나, 그 다음에 색상이나 이런 거는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여기 자세한 서식이 뜨니까 뭐 채우기 색상을 조정하시거나 선 스타일을 조정하신다거나 뭐 텍스트 상자를 조정하신다거나 하는 것들은 있으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좀 나름 기억을 하셔야죠. 외워가지고 조정하셔야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실습, 실기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대부분 해결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필기 문제를 좀 풀어보고, 필기 문제는 이제 다 공부하고 나면은 다시 이 책에 2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라는 부분서부터 또 성부를 하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론 문제지 있죠? 넘기는 문제지 준비할게요. 이 필기책은 당분간 안 볼 거니까는 잘 보관해 두시고요.